예,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청와대 밑거름을 완전히 다시 그리겠다는 건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청와대 개편부터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홍현주 기자가 취재한 좀 더 자세한 밑그림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청와대로만 들어가면 민심과 너무 멀어진다는 지적들은 뭐 과거 정부에 쭉 있어 왔었는데 청와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존 청와대의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참모들과의 거리로 꼽힙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본관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 비서동은 걸어서 15분이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본관에 가려면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청와대 평면도군요. 그렇습니다. 예. 비서실장이나 수석급의 경우 급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긴 하지만 본관에 도착해도 추가로 2개의 경비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대면 보고 기회에 한계가 있었고 소수 측근들의 접근만 용이하게 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비서관들과의 거리를 왜 저렇게 멀리 해놨는지는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급박한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 웨스트윙 내 오벌리라고 불리는 집무실에 앉아 있고 바로 옆 사무실에서 보좌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호출하면 참모들이 문을 열고 등장하고 또 함께 소파에 앉아서 토론하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비서동에서 그 대통령이 집무실인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실을 민관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인도 청와대에 두겠다는 뜻입니까, 이건? 네, 맞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에서 수시로 밤 늦게까지라도 참모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국정 현안을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도 앞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예. 일본 총리의 경우 관저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현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돼도 기자들과 즉석 일문일답, 이른바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출퇴근길에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청와대 개편 TF 설치를 가장 먼저 한 걸로 보면 이게 이제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전 인수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TF를 인수위에 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합특위, 청년특위 등을 설치했습니다. 당선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아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과학적 방역을 맡은 코로나19 비상대응 TF와 함께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한 것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말에 인수위원장을 발표하겠다는 것도 이전 정부보다 상당히 빠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발표하면 당선 사흘, 늦어도 나흘 만에 인수위원장이 발표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인수위원장은 8일, 비서실장 대변인 임명에도 6일이나 걸렸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면 관가에는 인수위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른바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빠른 인사로 이 같은 구태를 찾아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인수위원들의 과거 이력 등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검증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대통령 본인이 내세우지 않고 청와대부터 변하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건데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